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제18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와인 자체가 이탈리아의 큰 섬의 하나인 사르데냐 섬에서 왔기에 제가 그냥 타이틀도 아주 평범하게 사르데냐 와인이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로 강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르데냐라는 섬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이렇게 반도를 생각해 보시면요, 동쪽이 아드리아해, 그리고 서쪽이 바로 반도를 감싸고 있는 인근은 티레니아라고 하고 그 조금 원양은 지중해로 일컫습니다. 해서 이 사르데냐 섬이 자리한 곳은 지중해 섬 한가운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탈리아는 큰 섬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시칠리아 섬이고 또 하나는 사르데냐 섬입니다. 해서 이탈리아는 전부 20개의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그 행정구역에 맞추어서 와인 산지도 20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르데냐도 시칠리아 섬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하나의 와인 산지로, 즉 이탈리아 20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 와인 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르데냐 와인을 이야기할 때 먼저 제가 이렇게 한 몇 가지 팩트를 그룹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역사, 하나는 관광, 하나는 와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 있으면은 어느 곳보다도 그곳을 찾아보고 싶은, 그리고 흥미있는 곳이 된다는 것은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이 사르데냐 섬은 아득한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페노키아인들이 지중해상에서 무역을 했던 거점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역사 이래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소위 이 아프리카에 있던 한 나라, 즉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건너편에 이탈리아하고 이 자웅을 다투는 유명한 카르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 바로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카르타고의 장군이죠.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침공을 할 때 유명한 이야기는 숱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옵니다만, 사르데냐 섬은 그때 이 소위 이탈리아 전략을 침공하는데 하나의 전진 기지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본다면은 이 사르데냐 섬의 역사도 그렇게 범상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그 후에 여러 주인이 바뀌면서 내려오다가 14세기에 스페인의 이 아라곤 왕조가 사르데냐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 한 400년 가까이 이 섬을 지배한 주인 노릇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1718년에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쪽에 있는 사보이 왕가가 사르데냐 섬을 소유를 하면서 이 하나의 왕국의 명칭을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이 지난번 강의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이 1861년에 이탈리아를 통일한 그 중심축에 이 섬이 한 왕국의 영지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와인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르데냐 와인은 지금 여기 이탈리아 와인을 많이 드시는 분도 그 와인 참 사르데냐 섬의 와인이 좋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 와인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르데냐 와인을 제가 2016년 5월달 여기 찾아갔을 때 첫 이렇게 인상이 이건 참 잠재력이 있는 동네구나. 왜냐하면은 그 들판이, 초록 들판이 말이죠, 완만한 이렇게 군흥을 이루면서 온 섬이 한 바퀴 일주를 하는데도 그렇게 여유로운 섬의 풍모를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구체적으로 와인의 산지로서 이 체크를 해봤을 때 이 강우량은 연 한 43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mm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토양은 석회석, 그다음에 황암, 그다음에 사토,
막 이 배수가 잘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고, 기후는 이 섬의 독특한 그 입지로 인해서 해양성 플러스 미세 기후를 보이면서 와인이 있고 다음에 연거는데 아주 좋은 적절한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팩터로서 관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르디냐 섬 하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르디냐 섬의 제일 최북단에 뭐가 있느냐면은 보나파시오라는 해협이 하나 이렇게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 해협을 건너면은 바로 나폴레옹의 고향인 코르시카 섬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시카 플러스 이 사르디냐 섬 두 개가 가지런히 지중해상에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르디냐를 보시고 그 다음에 코르시카를 보고 다시 되돌아오는 길도 있고 거기서 바로 파리 쪽으로 나가는 길도 있고 그건 뭐 여행 스케줄에 따라서 좌우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로마에서 들어갔다. 로마에서 들어가서 올비아라는 공항과 그리고 역에선이 들어오는 항만이 막 그저 시골에 그저 막 업정도의 동네였지만은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한 동네였다 하는 것을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은 와인 4병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우선 하나, 둘, 셋, 넷, 3개 와인은 레드고 유독히 하나만 화이트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 와이너리 이름이 에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각 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 브랜드가 사라가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깐나우디 사르데냐로 되어 있습니다. 깐나우디 사르데냐. 이 사실은요. 오늘 이 4병이 왜 이렇게 한목에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아두었냐면은 사르데냐 와인의 축소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르데냐의 포도 품종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와인이 나는지를 이렇게 축소판으로 4개가 대표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는 깐나우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사르디냐의 레드 화이트에 이렇게 대표적인 포도 품종을 꼽으려면은 깐나우가 레드의 하나. 이것도 다음에 두 번째는 모니카, 세 번째도 이 모니카. 이렇게 깐나우 플러스 모니카라는 레드 와인의 품종이 대표적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화이트는 베르멘티노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는 이쪽에 깐나우하고 모니카하고 두 가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 첫째 우선은 이 각병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깐나우디 사르데냐는 사르데냐의 깐나우라는 뜻이야. 깐나우라는 포도 품종은 사실은요. 이 그루나슈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그루나슈 포도 품종인데 이 포도종은 스페인과 이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포도종입니다. 그루나슈 포도종이 이 사르디냐에서는 깐나우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베르멘티노라는 화이트 포도 품종입니다. 베르멘티노는요 사실은 사르디냐의 가장 돋보이는 화이트 와인의 포도종입니다. 물론 사르디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로 리구리아 그다음에 토스카냐 그 일대에서 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 그 이야기보다는 본론은 뭐냐면은 베르멘티노라는 포도 품종이 아주 훌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여기 레드 와인입니다. 포도 품종은 모니카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카. 이 모니카라는 포도 품종은요, 이 사르디냐에서 나는 일종의 오랜 세월 동안 스페인에서 건너와가지고 토착화된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디냐의 모니카가 레드 와인의 한 중심축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라벨을 보면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금박이로 해서 와인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을 보이는 이런 와인이 바로 이 아루라는 이름입니다. 아루라는 것은 사실은 포도밭 이름입니다. 여기 하나 이제 밑에 붙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누라기라는 말이 하나 붙습니다. 누라기. 누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르디냐에서만 볼 수 있는 옛날에 시대는 아마 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원주민들이 군사용 또는 주거용 또는 무덤용으로 만드는 돌무덤입니다. 지금도
한 그 섬 전체 제가 들어보기엔 한 600여 군데가 아직도 나타난다 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사르데냐의 심볼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솔라 데 누라기, 여기도 이솔라 데 누라기 해서 이 사르데냐의 섬의 와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개 와인인데 제가 다 일일이 전부 다 시험은 하지 않았지만 이 친구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친구를 처음 본 것이 지난해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도 이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이 와인이 사르데냐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뭐 와인을 마실 때 뭐 라벨을 일일이 다 전부 다 체크하고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을 하고 남은 와인을 제가 한 잔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나 좋은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주 입안에서 부드러운 감을, 촉감을 줄 때 벨베트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 벨베트처럼 아주 부드러운 감촉을 보이는 맛의 다음에 념이나 맛이 느껴지는 것이 모카가 곁들여져 있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이 와인의 백라벨을 읽어봤더니 역시 그때처럼 벨베티하고 모카가 같이 용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특히 제가 여기에 나오는 와인은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프라이오리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코리아 와인 챌린지야말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믈리에들이 시험을 하고 판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해서 이번 금년에도 6월 달에 세계 각국의 와인이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아체이의 이 사라가트 와인이 전부 다 2020년, 2021년 이렇게 연속으로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 참여했는데, 이 첫 번째 깐나우디 사르데냐가 골드를 2020년에 받고, 그 다음에 아루가 지난해 2021년에 골드를 수상했습니다. 사실은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골드를 수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와인을 가지고 오는 당사자는 누구냐면은, 지난번에 강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란하지도 않는 아주 착실하게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다듬어가고 있는 와이넬이라는 수입 유통사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넬이 사르데냐 와인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르데냐에는 와이넬가 늘 이렇게 컨택트 포인트로 있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이 판티니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판티니 그룹이 사르데냐까지 와인을 새로 개발을 하고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저도 또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티니의 그 회장이 발렌티노 쇼티인데, 막 그게 이렇게 제가 레코더를 잠시 보니까 이 양반이 젊었을 때 아마 그 무슨 일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사르데냐를 들렸을 때 굉장히 깊은 감흥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낙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와이너리를 새로 아체이라는 와이너리를 만들고 이렇게 좋은 와인을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발렌티노 쇼티라는 이 양반은 그 해안이랄까 뛰어난 그 안목이 참 부럽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렌티노가 이탈리아 남부 와인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말이죠. 좋은 와인을 빚고 있는데 이제 사르데냐까지 진출을 했으니까 그것은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티니의 라인을 잡고 있는 와인들이 그대로 갖고 들어오고 저희들 코리아 와인 챌린지도 디스트리뷰션 해가면서 폭넓은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왕성한 그 발전이 같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르데냐 와인이 서울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좋은 와인들이 코리아 와인 챌린지를 통해서 계속 이제 또 금년에도 선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